여기 오라클 XE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라는 폴더도 삭제해 주세요. 제어판에서 다 지우신 분들은 오라클 XE라고 하는 폴더도 삭제해 주십시오.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라는 폴더도 삭제해 주세요. 그래도 빠르다. 네. 자,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죠.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오라클 서비스를 중지시킨다. 두 번째,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 오라클 11G 데이터베이스 삭제한다. 세 번째, C 드라이브에 있는 오라클 XE라는 폴더를 지운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자, 우리 그 환경 설정에 가실까요? 환경 변수. 윈도우즈 환경 변수. 자, 윈도우즈 환경 변수에 가보시죠. 자, 윈도우즈 환경 변수에 가시면 거기 패스에 혹시 오라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라클. 뭐 C 밑에, 오라클 X 밑에, 서버 밑에 2.0 밑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로가 패스가 있는지, 오라클이 패스 안에 들어 있는지. 오라클은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그 회사여서 하여간에 모든 프로그램에 오라클은 항상 패스 제일 앞에 지들이 붙여요. 항상 제일 앞에.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에 자바 홈을 제일 앞에 붙였잖아요. 아마 자바 홈 바로 뒤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운영체제 환경 변수 패스에도 오라클이 잔상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지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굳이 또 그냥 안 지워주셔도 됩니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완벽하게 지우려면 거기까지 지우셔야 되는데 꼭 지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차피 그 위치에다 똑같이 덮었을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순서는 이 순서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를 죽이고, 그리고 제어판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하고, 세 번째는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오라클 엑셀이라는 폴더를 삭제하셔야 저희가 레지스트리를 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오라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교재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는 오라클 11G입니다. 11G이기 때문에 11G가 버전이 좀 됐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11G나 12C나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11G가 됐던 12C가 됐던 그 버전은 저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거 프로젝트를 1차 프로젝트 하시면서 문서화 작업을 할 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이에요. 정식 이름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 저희는 11G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서비스도 중지하고 제어판에서 제거했는데도? 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신 분이 계시면 여기 작곡 관리자 가셔서 여기 프로세스 목록 중에 오라클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목록 중에 오라클이. 깨끗하게 지워줘야 되는데 안 깨끗하면 이게 이제 그 덮어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저는 다운로드 다 받았네요. 자, 다운 중이신 분은 뭐 다운 중이신 대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저희는 일단 설치하기 전에 모두 다 깨끗이 지우고 시작할 거니까. 네. 아까 오라클 지우라고 하셨을 때 그 오라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하고 그 역슬러시 부분까지 잘라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거기 덮었을 거니까 환경연수는. 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저희가 목차를 보실까요? 목차. 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아직 계셔서. 자,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 이 책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띄어야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다 책을 다 이제 띄어야 되니까. 네. 자, 대신 저희가 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하고 딜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저희는 이제 오라클의 5대 객체, PLSQL의 5대 객체에서 토탈 10개 객체를 배우시는 건데 10개 객체와 10개 객체 분법을 배우시는 것이 이제 오라클 과정이에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책은 뭐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은 DBA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개발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DBA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학습하지 않습니다. 개발에 관련된 것만 배우시게 됩니다. 자, 거기 목차에 보시면 자, 챕터 2, 자, 챕터 3는 건너뛰고요. 챕터 2. 다음에 챕터 2를 할 때 챕터 4도 같이 할 거예요. 챕터 2와 챕터 4를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라클 자바처럼 마찬가지로 자바는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오라클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함수도 배우셔야 되니까 오라클 함수, 네, 오라클 함수가 싱글 로 함수가 있고 멀티로 함수가 있는데 멀티로 함수를 그룹 함수라고 그래요. 그게 챕터 5입니다. 챕터 5. 그래서 챕터 4, 챕터 5 이게 함수.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관계형 데이터,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으니까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특정 컬럼 혹은 특정 레코드와 조인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챕터 6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있어서 챕터 6. 그래서 뭐 이퀴 조인, 이너 조인, 넌 이퀴 조인, 셀프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이게 챕터 6. 그다음에 챕터 7에 가면 서브쿼리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고요. 여기까지가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데이터 조회하기 셀렉트. 그다음에 챕터 8. 챕터 8에 가면 생성, 수정, 제거 나오죠. 이게 DML. 아니 DDL. 생성이니까 DDL. 그다음에 챕터 9에 가면 데이터를 조작하고 즉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합니다. 여러분들 CRUD에 그 인서트 C, 그다음에 R, 셀렉트, U, 업데이트 D, 딜리트 이걸 우리가 DML이라고 하죠. DML 데이터 조작업 DML. 그다음에 챕터 9의 섹션 4가 트랜잭션이에요. TCL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TCL을 배우시게 되고. 그다음에 챕터 10에 가면 데이터 무결성과 데이터 뭐 제약 조건 그래가지고 이 책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챕터 10이 챕터 8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DDL 데이터 정의요. 자 넘어가죠. 자 챕터 11 여기까지는 이게 다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SQL의 5대 객체 중 테이블. 이게 첫 번째 객체가 테이블이고요. 자 두 번째 객체가 뷰입니다. 뷰. 그게 챕터 11. 뷰 안 합니다.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뷰 안 합니다. 테이블만 배워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객체가 누구냐면 시퀀스라는 애예요. 시퀀스. 그게 챕터 12. 네 번째 객체가 인덱스.
시퀀스는 하지만 인덱스는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시간상. 자, 마지막 5번째 객체가 어디 있냐면 챕터 13에 섹션 3에 뭐라고 나와요? 동의어라고 나오죠. 동의어. 이거 시노님이라고 해요. 시노님. 여기 SQL의 5대 객체예요. 오라클 5대 객체. 오라클의 5개의 객체. 테이블, 뷰, 시퀀스, 인덱스, 시노님. 이 5가지를 오라클 SQL의 5대 객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테이블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뷰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서 나는 연봉이 얼마 이상의 사람들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어요. 그게 뷰예요. 나는 보스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보고 싶어요. 이게 뷰예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있는데 원본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나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만 볼래요. 나는 남성만 볼래요.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걸 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뷰는 진짜 테이블은 아니고 가짜 테이블인 거죠. 그 다음에 시퀀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 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번호 1, 2, 3, 4 계속 들어오는 순서대로 1년 번호를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교재에 제일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찾아보기가 있죠. 찾아보기 제일 뒤에 가면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인덱스. 인덱스가 왜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책에서 어떤 단어로 그 페이지를 찾고 싶은데 그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 거의 440페이지. 440페이지를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이 단어가 이 장에 있냐, 요 장에 있냐, 저 페이지에 있냐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찾아주면 그게 인덱스죠. 그러니까 인덱스에 가면 내가 그 단어로 이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구나 한 번에 찾잖아요. 이게 인덱스의 역할이에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조회, 셀렉트를 빨리 하려고 만든 게 인덱스예요. 그걸 우리가 인덱스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아마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인덱스. 자, 5번째 시노님.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오라클은요. 사용자별 객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지민으로 로그인할 때의 테이블과 조용필로 로그인할 때의 테이블이 다르다고요. 서로 사용자별로 테이블이나 뷰나 시퀀스로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바로 얘기하면 그 패키지가 되는 거죠. 패키지별로 클래스가 따로 있듯이 오라클은 사용자별로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필이 한지민이 갖고 있는 테이블을 연결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지민 점이 뭐라고요? 어디 밑에 한지민이 갖고 있는 테이블 이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지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테이블은 공개하고 싶지 않고 테이블 이름은 공개하고 싶지 않고 가짜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가짜 이름과 진짜 테이블은 진짜는 같은 애고 자바로 얘기하면 주소 복사고 주소 복사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조용필이 들어올 때 진짜 한지민의 테이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의 동의어로 들어와요. 그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진짜는 예를 들면 사원 정보를 갖고 있는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인데 이거를 나는 EMP라고 동의어를 만들어 놓으면 조용필은 EMP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필은 EMP로 들어오고 원래 한지민이 갖고 있는 건 인플로이고 이걸 동의어라고 합니다. 동의어. 그래서 이 5개를 SQL의 오라클 SQL의 5대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13장 사용자 권한이 들어가는데 사용자 권한은 계정 만드는 것만 할게요. 계정 만드는 것만.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계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형 계정을 만드는 것만 하고요. 오라클에서의 권한은 이 권한들을 묶어서 이름이 있는 권한의 집합을 롤이라고 합니다. 롤. ROLE. 롤. 롤이란 여러 개의 권한들을 묶어서 하나 이름을 준 게 롤이에요. 롤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롤을 딱 주면 이 롤 안에 들어있는 권한들이 자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롤이라고 하는데 롤은 안 합니다. 거기 13의 섹션 2 롤에 나오죠. 롤은 저희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SQL이에요. 오라클의 SQL. 자, 챕터 14부터는 PLSQL이라는 게 나오는데
PLSQL은 원래 오라클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SQL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하시면서 보셨죠? 그 SQL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IBM에서 만들었죠. 사실은 처음에 IBM이 만든 SQL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접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사이베이스라는 애도 있고 인포믹스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DB 뭐 MySQL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SQL인데 이 SQL을 통일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80년대 말부터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SQL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표준 SQL이라고 해요. 표준 SQL을 쓰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내가 배운 이런 셀렉트나 뭐 DML이나 DDL이나 이런 문법들이 오라클이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꼭 튀는 애들 있지. 나 표준 안 지키고 싶어. 그게 또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표준을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든 SQL이 PLSQL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저 랭귀지의 약자 PL, 절차적 언어의 약자 프로시저 랭귀지 SQL. 그래서 따라서 PLSQL은 오라클에서만 씁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PLSQL을 배울까봐 항상 고민이긴 해요. 항상 고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입장에서 자, PLSQL의 5대 객체. 자, SQL의 5대 객체는 뭐라고요? 테이블, 뷰, 시퀀스, 인덱스, 시노님이고 자, PLSQL의 5대 객체. 첫째, 프로시저. 그거 책에 나와요. 두 번째, 펑션. 세 번째, 트리거. 네 번째, 커서. 제가 커서 얘기했죠. 그 랜덤 액세스 파일 하면서. 다섯 번째, 패키지. 요 다섯 개가 PLSQL의 5대 객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걸 다 못 배우는 거예요. 이유는 저거는 사실은 그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되실 분들,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되시는 분들은 저 5대 객체를 다 배우셔야 되고 자바 개발자는 저 중에 프로시저라는 애와 커서라는 애만 알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커서와 프로시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프로시저하고 커서를 하고요. 그 시간이 안 되면 챕터 14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챕터 15에 프로시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 나오는데 여기 함수는 뭘까요? 자바의 메소드처럼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는 거. 앞에 나왔던 함수는 즉 챕터 4, 5에 나오는 함수는 오라클이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고 지금 저 함수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함수입니다. 함수, 사용자 정의형 함수. 챕터 15에 가면 프로시저, 함수, 트리거 나오죠. 그 다음에 챕터 14의 섹션 4에 가면 커서 나오죠. 이 책에서는 패키지는 나오지 않아요. 패키지는 뭐냐면 패키지 안에 우리가 자바의 입장에서 보면 패키지 안에 클래스도 넣고 인터페이스도 넣고 익셉션도 넣듯이 이 오라클은 패키지 속에 펑션과 프로시저와 트리거와 커서를 다 때려 넣을 수 있는데 그걸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자, 챕터 16 안 합니다. 챕터 16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에요. 회사로 얘기하면 DBA가 합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러 혹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DBA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배우지 않아야 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1차, 2차, 3차 프로젝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먼저 하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근간으로 객체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는 개발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달려있어요. 모델링을 잘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끝.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성공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따라 달려있다고요.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 개발자는 안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면 저희는 맛만 보겠지만 챕터 16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맛을 보는데 문제는 시간이 금요일까지 못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설계는요. 거기 챕터 8 그다음에 챕터 10 할 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 필드는 뭘 줘야 될까? 생성대는 어떻게 줘야 될까? 게터 세터 놓고 그다음에 투스트링 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얘는 프라이빗으로 가야 되냐? 퍼블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스태틱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는 모델링이라고 한다고요. 모델링. 그 모델링을 해야 챕터 8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맛만 보고 저희가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설치, 다운로드 다 받으셨죠? 아직 다운로드 안 되신 분? 네. 38분 정도 써. 어휴, 예. 자,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다면, 자, 다운받으신 폴더에 가보실까요? 자, 다운받으신 폴더에 가면,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름이. 오라클 XE 112, 사실 11.2인데, 잠깐만요. 제가 주음을 좀 할게요. 주음을 좀 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에 가면, 다운받으신 파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라클 XE 이게 11.2의 약자 112 언더바 윈 64 혹은 윈 32.zip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앞쪽 푸실까요? 앞쪽은 그냥 여기에 풀기 하시면 돼요. 여기에 풀기. 여기에 풀기. 자, 여기에 풀기로 압축을 푸시면 뭐라고 나와요? 디스크 1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디스크 1 안으로 들어가시면 셋업이 보이실 거예요. 셋업. 셋업.exe. 자, 셋업.exe 더블 클릭. 자, 오라클을 설치하려면 먼저 얘를 압축을 풀어서 MSI 버전으로 바꿔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얘가 여기 MSI로 바꾸죠? 네, MSI로 바꿔서 MSI를 압축을 푼 다음에 MSI 버전으로 설치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즈는 EXE 확장자여야만 설치가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Welcome to the InfoShield Wizard 4 Oracle Database 11G Express Edition. 자, 정식 이름은 꼭 알아두십시오. 정식 이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이에요. 여러분이 문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정식 이름을 쓰셔야 되니까. 자, 넥스트. 자, 계약 동의하라고 하죠. 예, 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본 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인형사상 소송을 뭐 취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넥스트. 자, 얘는 어디 간다고 되어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오라클 XE에 간다고 되어 있죠. 오라클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기가 설치하려고 하는 경로에 공백이 있으면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띄고 파일즈 거기에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설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폴더 이름이 한글이어도 설치가 안 됩니다. 오라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라클은 어디에 설치된다고요?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자, 넥스트. 자, 이게 관리자 패스워드예요. 오라클 관리자 패스워드. 오라클의 관리자는 두 개입니다. SYS라는 애가 최고 관리자고 시스템이라는 애가 부관리자인데 SYS와 시스템에 대한 패스워드를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SYS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입니다. 요거 까먹으면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까먹지 않도록 반드시 패스워드 줄 때는 독수리 타법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잘난 체 하고 딱 하지 말고 독수리 타법으로 반드시 캡스락 키가 눌려있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시고. 자,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제가 여러분을 계속 안 맡으니까 문제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 이제 설치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패스워드가 항상 제품명 앞에다가 자바자를 붙이거든요. 자바모. 그럼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제품명은 제품명이고 그냥 제품명을 쓸까? 오라클이라고 할게요. 오라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오라클. 반드시 독수리 타법으로. 자, 넥스트. 그럼 여기 이제 이제 지금부터 설치할 거다. 이렇게 설치할 거다. 근데 여기서 딴 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뭐는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리스너 포트번호가 152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21번. 혹시 개 중에 어떤 분은 1522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 1521이 돌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1521을 피한 다른 포트번호를 쓰기 때문에 1521을 씁니다. 저 포트번호는 0부터 65,535번까지 2바이트의 숫자화 되어 있는 포트인데 저게 이제 저희가 자바 네트워크를 안 배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혹시 7레이어, OSI 7레이어 배우셨던 분들 OSI 7레이어의 제일 밑에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를 저 포트 번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쓰는 포트 번호 1521이 오라클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포트예요. 1521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2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뭐 부가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오라클의 HTTP 리서너가 8080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애할 일이 없는데 1차 프로젝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하고 그 다음 주에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서블릿은 자바 웹을 쓰는데 자바 웹을 쓰면 와스라고 하는 서버를 깝니다. 와스 중에 저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톰캣이라는 애를 쓸 건데 톰캣도 8080을 써요. 톰캣도 8080, 오라클도 8080 같은 포트를 두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그냥 8080으로 냅둘 건데 혹시나 나중에 뭐 저구 수업을 하게 되면 포트 번호를 바꿀 거고요. 그때 가서 바꿀 거고 아마 다른 분하고 서블릿 수업을 한다 그러면 미리 말씀하세요. 내 머신에 오라클이 8080 쓰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설치하고 나중에 띄우면 고양이 그림이 떠야 되는데 톰캣은 고양이 그림이 뜨지 않습니다. 밑에 에러 보면 이미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요. 왜? 오라클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톰캣이 포트를 바꾸든지 오라클이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8080 자 인스톨 그러면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서 붙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오라클이라는 것은 제품 이름이자 회사 이름이에요. 오라클은 그 오라클의 뜻이 뭐죠? 예언자 신탁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신탁. 그래서 저 영화 신들의 전쟁에서도 오라클이 나왔고 그리고 매트릭스에서도 오라클이 나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클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신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챕터 1는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은 넘어갈게요. 다만 거기 17페이지, 16, 17페이지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죠? 뭐 적어놓으시든지 뭐 어떤 표시를 해주셔서 나중에 오라클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즉 오라클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자바에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듯이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쓰는 데이터 타입은 그런 거다라는 것만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아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면서 19페이지에 나오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난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기본키 제약 조건, 웨리키 제약 조건을 아마 배우셨을 거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2페이지 설치. 자, 오라클 설치를 할 때 거기 링크 1번에 나와 있는 링크가 없어졌어요. 링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따따따.oracle.com에 가서
디벨로퍼스 밑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가서 오라클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운받고 압축 풀면 뭐가 나와요? 디스크 1이 나오고 디스크 1에 들어가면 셋업.exe가 있죠.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실습하기 1번 셋업.exe 더블 클릭한다. 네. 그리고 24페이지에 가서 거기 2번 시스와 시스템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얘가 관리자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 예전에 그 얘기 했나요? 회사에서 DBA 열받게 하면 관리자 패스워드 바꿔놓고 잠수 탄다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개발자는 우습게 DBA는 아주 대접을 해준다고요. 개발자는 뭐 언제든지 너 그만둘래? 그럼 그만둬. 뭐 너 말고도 줄 서 있어. 뭐 이런 식인데 더군다나 스프링을 배우면 스프링 자체가 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둬도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서 일할 수 있어요. 틀 자체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3번에 나와서 마지막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네. 자, 25페이지는 아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면서 다 배우셨던 거죠. 전체적으로 DDL, DML, DCL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 DML, DDL, TCL 외에 또 있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독특하게도 셀렉트를 따로 뺍니다. 따로 빼요. 그래서 DQL이라고 합니다. DQL, 데이터 쿼리링. 아, 거기 나오죠? 예, 셀렉트만 따로 빼요. 오라클은 DQL.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 시험 준비할 때는 DML, 데이터 조작어 안에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네 가지가 있다고 배우셔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라클 수업을 할 때는 DQL이라고 셀렉트를 따로 뺍니다. 왜일까요? 사실상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셀렉트밖에 없어요. 회사에 가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여러분의 테이블을 조작하게 만들어요?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래서 DBA는 여러분의 테이블을 조작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인서트를 못하게 해요. 개발자는 뭐만 하게 하냐면 셀렉트만 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SQL에서 쓰는 명령어 중에 약 90% 이상은 다 DQL이에요.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그래서 오라클은 아예 별도로 DQL을 뺐습니다. DQL을 빼서 질의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와 업데이트, 딜리트는 똑같이 데이터 조작어 DDL이라고 하고 DM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의어, 크리에이터 테이블 만들어, 뷰 만들어, 뭐 시퀀스 만들어, 인덱스 만들어, 시노님 만들어. 요게 크리에이트죠. 올터, 이미 만든 것을 수정해.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드랍, 삭제해. 그 다음에 리네임, 테이블 이름 바꿔. 트렁케이트, 테이블의 구조는 똑같이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싹 지워버려. 트렁케이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DDL, 데이터 정의어라고 한다. 데이터 정의어는 누가 한다? DBA가 한다. 테이블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요. 필드에 가면. 자, 그 다음에 TCL, 트랜잭션에 관련된 컨트롤 랭귀지죠. 그래서 커밋은 메모리에서 내가 인서트를 했는데 이게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게 커밋. 롤백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람을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에만 삭제한 거예요. DB에서 삭제한 게 아니에요. 그럼 DB에서 적용해라, 커밋, 적용 취소해라, 롤백. 자, 세이브 포인트. 내가 12시 됐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11시 시점으로 복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1시 시점으로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롤백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롤백은. 근데 중간중간에 핀 포인트를 막아놓고 11시 시점으로 백업할 거야. 12시대로 롤백 할 거야. 1시대로 롤백 할 거야. 그러면 각 시간대별로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세이브 포인트. 마지막 DCL, 데이터 제어. 그랜트, 권한을 준다. 리보크, 권한을 뺏는다. 끝! 쉬었다 하겠습니다.